안녕하십니까. 자, 용익물건 할 차례죠. 자, 33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60분씩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60분씩 더 할게요. 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이 용익물건과 유치권 공부할 텐데 얘들 일단 다 탐물권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있는 게 제한물권이죠. 탐물권을 유의하셔야 돼요. 일단 지상권을 보시면, 자, 갑토지가 있다면 우리 갑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세 가지 권리를 취득하면 되겠죠. 먼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 토지 전세권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 토지 임차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토지 임차권이 가장 많이 활용되죠. 그래서 세 가지 권리 특성을 비교하셔서 자기의 유리한 것만 설정해야겠죠. 먼저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갑과 을 중에 누가 설정자입니까? 갑이 설정자죠. 항상 소유자가 설정자 시오 됐죠. 지문에서 이거 고민하면 안 됩니다. 소유자 설정자시고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자, 그럼 이 갑이 소유자라면 을은 지상권 등기를 하겠죠. 을 앞으로 지상권 등기했을 때 을이 이제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럼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을은 지상권 계약을 갑과 맺었지만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을은 갑과 맺은 지상권 내용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병은 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상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병은 을에게 나가라고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 있다는 뜻 힘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물권 원칙 대항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조문 279조 봐보세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재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하는 권리죠. 그래서 양괄호 2번에서 공작물이 없거나 멸실하더라도 다시 지으면 됩니다. 지상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양괄호 3번이 아주 잘 나오죠. 세 줄을 잘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죠. 지상권인데 소유자가 변동해도 여전히 지상권이 유효하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병은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유상무상 다 가능하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넘기시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도 시험에 가끔 잘 나오죠. 자, 갑토지가 있다면 K은행에서 갑에게 대출해줬어요. 10억을 대출해주고 이 나대지의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갑이 여기에 건물 지으면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또는 제3자에게 빌려줘서 A가 건물 지어도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나대지의 저당권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여기 보통 지상권까지 한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취득한 겁니다. 단 K은행은 지상권 취득했지만 토지 사용할 목적은 아니죠. 이 나대지 저당가치 담보가치를 막기 위해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설정한 겁니다. 토지 사용할 목적 없어요. 따라서 갑이 채권을 변제하면 저당권 필요 없죠. 소멸하죠. 이것도 따라 소멸하겠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저당권 함께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A 보시면 은행이 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과 아울러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상권은 은행이 그 토지를 용익, 즉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소유자 등이 함부로 공작물, 즉 건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해서 저당권의 담보가치, 즉 나대지 가치죠.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 세 줄만 보시고 거기서 C로 살펴보세요. C 보세요. 이와 같은 목적의 지상권은 저당권은 피담은 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과 함께 소멸하는 거죠. 판례 보시면 되고, 아래 2번은 제목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물권적 조언권 동그라미, 상린관계 동그라미, 준용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상권에도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 인정되죠. 그리고 상린관계 다 준용됩니다. 다만에 큰 2번에서 존속기간이 있죠. 그럼 하단에 280조에서 최단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최장 제한 없죠. 최장기 제한 없기 때문에永구 설정 가능합니다. 즉 지구 멸망할 때까지 뭐 100년, 500년 설정할 수 있어요. 단 여기 최단기간 제한이 있죠. 최소 몇 년 이상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80조에서 먼저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최소 30년 이상입니다. 최소 30년 이상. 다음 견고하지 않은 건물, 목조 건물 있죠? 이런 걸 목적으로 할 때는 최소 15년입니다. 다음 기타 공작물, 뭐 전신주다, 뭐 교량, 철탑 이런 거. 얘들을 목적할 때는 최소 5년 이상이죠. 이렇게 최단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280조 읽어보시고, 다음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2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81조가 있습니까? 그럼 281조는 1항과 2항이 달라요. 자, 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지상물은 정했어요. 경과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했는데 기간 안 정하면 이 최단 기간이 됩니다. 목조 건물 지을 목적으로 설정했는데 기간 안 정하면 최단 기간이에요. 교량 전신주 목적인데 기간 안 정하면 최단 기간입니다. 이게 1항이고, 다음 2항은 달라요. 2항은 지상에 뭐 할지 지상물 종류도 안 정했어요. 지상물 종류를 안 정하면 이 중에 중간짜리 15년이 되는 거죠. 이게 2항입니다. 그러니까 1항은 지상물 종류는 정했어요. 2항은 안 정한 거죠.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아래 3번에서 283조가 있는데, 자, 이 세 명은 다 타인 토지 빌린 사람이죠. 타인 토지 빌린 사람은 다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특히 두 군데는 법이 있는데 여기는 법이 없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세 명에게 다 갱신 청구,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토지 임대차에서 나온다 그랬죠. 지상권에서는 그 법조문이 무슨 말인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갑토지가 있다면 갑과 을이 먼저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을이 지상에 건물 지었죠. 을건물 신청했는데 이 기간이 만료됐어요.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은 아셔야겠죠? 나대지를 빌렸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고 원칙 나대지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건물 철거하기 너무 멀쩡해요. 건물이 멀쩡하면 철거하면 아깝죠? 그때 우리 가백에 한 번 더 하실래요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초혼권이나 갑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갑이 거절하면 그때는 내 건물 너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을이 매수 청구하면 이건 말이 초혼권, 이거 형성권입니다. 내 건물 사 그러면 바로 매매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둘이 매매 가격 정일만 남은 거죠. 왜이는 강행규정이라 이거 포기약정은 을에게 불리함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임대차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넘기시면 이제 342페이지. 이제 상대는 3번은 지상권 요력에서 1번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권이죠. 그 아래 세 줄은 우리가 지상권과 전세권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 1번은 지상권과 전세권의 공통점입니다. 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물권자죠. 물권자이기 때문에 이자들이 직접 목적물을 유지 수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갑소의 부동산을 을과 지상권 설정했거나 전세권 설정했다면 소유자는 을이 내 부동산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그냥 을이 내 부동산 사용하는데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들이 직접 목적물을 유지 수선해야 돼요. 이자들이. 따라서 유지 수선에 들으니 필요비인데 필요비는 이자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필요비를 소유자 갑에게 청구할 수 없어요. 반면 임대차는 다릅니다. 임차인의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유지수선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임차인이 그 돈을 들였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유익비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 기간 끝나고 반환할 때 소유자에게 가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청구하는 겁니다. 시험은 필요비가 나오겠죠? 특히 전세권자 필요비 X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공통점이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원칙 양도 가능하죠? 이거 돈 지상권이에요. 양도 갈 수 있습니다. 이전할 수 있어요. 전세권도 물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양도금지 특약이 있을 때 양도금지 특약하면 지상권은 이 특약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권은 이 특약 유효입니다. 전세권을 양도하지 말자고 특약하면 이 특약 유효예요. 그럼 양도 못하는 거죠. 단 제3자가 이걸 알까요?
전세권은 원칙 양도할 수 있으니까 이거 했더라도 제3자 이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 이 차이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이 번갈아가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1번은 그렇게 세 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말에 2번에서 지상권 처분 있죠. 양가로 1번은 282조가 이 차이점이죠. 자, 282조 보세요. 지상권이라는 타인에게 그 권리가 지상권이죠. 지상권 양도가 매매죠. 매매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네 줄 다 읽어보세요. 특히 밑에 셋째 줄 끝부분에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있죠.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음 그리고 지상권 이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그 371조입니다. 따라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 설정할 수 있죠. 지역권 X 그랬죠? 지상권에 명문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5줄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비교할 게 371페이지 가보세요. 371페이지. 그 6번 전세권 처분에서 306조 봐보세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가 저당권이죠.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전업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 다시 빌릴 수 있죠. 여긴 그러나가 있네요. 그러나 설정행위가 합의 약속이죠. 합의 특약으로 이를 금지한 때는 양도 임대 못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긴 그러나가 있죠. 다음 법조문에서 밑으로 셋째 줄 제일 끝에 다만 있죠. 그 특약을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세권은 분명히 그러나가 있는데 다시 342페이지 282조 지상권에는 그러나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절대적 양도 금지, 양도가 보장돼요. 이 특약 무효입니다. 근데 전세권은 가능하다고 써 있죠. 이 특약 유예요. 단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342페이지는 하단에 이제 양괄호 2번 지상물 양도에 따른 지상권 이전 있나요? 그 아래에 네 줄을 체크하세요. 네 줄이 이 말이죠. 일단 이 세 가지를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헛갈리기 때문에 잘 비교해야 됩니다. 갑토지에 우리 지상권이다 해보세요. 우리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 똑같습니다. 법정지상권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지금 보시는 일반 지상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이 지상